내가 죄 없는 사람, 지극히 옳은 사람을 해하려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수양대군의 마음속에 번개같이 지나갈 때에는 수양대군의 등골에 식은 땀이 쭉쭉 흘렀다. 대사해, 대사해 하고 수양대군은 구부러지려는 마음의 허리를 억지로 펴고 신사면 윤광은을 향하여 대감께 은밀히 할 말이 있으니 자네네들은 잠깐 저리로 가게 하고 최후의 결심을 하였다. 신 윤양이는 할 수 없이 물러섰으나 서너 걸음 밖에 더 물러서지 아니하고 우뚝 섰다. 수양대군은 소매에서 편지 한 장을 내어 종서 앞에 내밀며 여기 편지 한 장이 있으니 이것을 좀 보아주시오. 안다. 그건 무슨 편지오니까? 하고 종서가 받아드는 것을 보고 수양대군은 보시면 자연 알지요. 대감께 오는 편지면 청하는 편지밖에 있겠소? 하고 껄껄 웃는다. 수양대군의 우렁찬 웃음소리는 고요한 밤을 흔든다. 종서는 의심 없이 편지를 떼어 달빛에 비치어 읽었다. 시원초 열흘 달빛은 촛불에 지지 않게 밝았다. 왼편으로 돌린 종서의 얼굴에 찬 달빛이 가득히 차고 사모태가 번쩍번쩍하였다. 실로 갸륵하고 아름다웠다. 그러나 수양대군은 달빛에 비치인 종서의 모양의 아름다움을 완상할 여유가 없었다. 수양대군은 오른손을 들었다. 이것은 군호다. 수양대군이 오른손을 드는 것을 보고 이문은 옷 속에 숨기었던 철여의를 뽑아 번개같이 김종서의 뒤통수를 내려갈기었다. 김종서는 본능적으로 손을 들어 머리를 가리우려 하였으나 이문이 둘째 번 치는 바람에 사모 아울러 머리가 갈라지어 붉은 피를 쏟고 나으리 이런 법이 없소 하며 수양대군을 한번 흘겨보고는 땅에 거꾸러진다. 이문은 한 발로 종서의 허리를 밟고 동과 머리를 난타할 때에 승규가 안으로 뛰어나왔다. 승규가 나오는 길로 손을 들어 이문의 목덜미를 잡아 한번 내어두르니 땅바닥에 코를 박고 서너 걸음이나 미끄러진다. 이놈! 하고 승규의 발이 한번 번쩍 들리었다가 이문의 등을 밟을 때에 이문은 쿵 하는 한 소리와 함께 피거품을 부구 국물고는 숨이 끊어지고 말았다. 이러는 동안의 신사면 윤광은은 양정과 유수에게 모두 허리가 두 동강이 나서 죽어버리었다. 유수는 꿈지럭거리고 일어나려 하는 김종서를 마저 죽여버리려고 달려들 때에 승규는 이문을 버리고 이문의 손에 들리었던 철여의를 들고 유수를 엄습하였다. 역정놈아, 너도 그 자리에 꼼짝 말고 가만히 섰어. 하늘이 무심하지 아니한 줄을 알아라. 하고 한번 수양대군을 흘겨보고는 승규는 대드는 유수의 칼을 슬쩍 몸을 비키어 피하는 서슬에 철여의를 들어 유수의 칼든 팔을 갈기니 어깨 쭉지. 바로 밑에서 유수의 팔이 부러지어 축 늘어지고 칼은 소리를 내고 땅바닥에 떨어진다. 승규와 유수가 겨루는 틈을 타서 양정은 종서를 엄습한다. 승규가 유수의 팔을 분지른 때는 바로 양정의 칼이 종서의 목을 향하고 내려오는 때다. 승규는 오직 한 길밖에 없었다. 그런데 그 길을 취하였다. 그것은 몸으로 아버지를 덮는 것이다. 승규는 손에 들었던 철여의를 양정을 향하여 내어 던지고 몸으로 종서의 몸을 엎으며 이 역정놈아, 내가 죽어서라도 너를 그냥 두지는 아니하리라. 하고 말이 끝나기 전에 양정의 칼이 승규의 허리를 잘라버리었다. 이 역정놈아 하고 승규가 원수 갚기를 맹세한 것은 수양대군이었다. 승규의 독이 오른 상모와 말에 수양대군도 잠깐 몸에 소름이 끼치었다.
그러나 양정의 칼이 승규를 마저 죽여버림을 볼 때에 수양대군은 만족한 웃음을 빙그레 웃었다. 김종서, 김승규, 신사면, 윤광은 왜 시체가 피에 떠서 가로 세로 넘어지고 유수도 한 팔이 부러져서 옆구리를 승규에게 채어 일어서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가만히 누워있을 수도 없이 비비꼬고 꿈틀거리는 양을 한 번 더 돌려보고는 되었네. 가세. 하고 수양대군은 몸을 날려 말에 오른다. 하얀 관복 자락이 달빛에 펄렁한다. 양정은 승규의 옷자락에 두어 번 칼에 묻은 피를 씻어 칼집에 꽂고 수양대군의 뒤에 떨어질 것을 두려워하는 듯이 황망이 말게 올라 말발굽 소리를 내며 대문으로 나간다. 나를 어찌하고 나들 가오? 하는 유수의 죽어가는 소리가 수양대군의 귀에 들리었다. 대사를 앞에 두고 팔 부러진 유수 따위 하나를 위하여 무서운 곳에서 얼음 더듬할 수는 없었다. 양정은 유수를 두고 가는 것이 좀 더 마음에 걸리었지만은 이 판에 잠시라도 수양대군을 떨어지었다가는 전공이 가석되고 말른지도 모른다. 이리하여 두 사람은 서대문을 향하고 말을 달리었다.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여 사람 죽인 자들이 달아난 지 이슥한 뒤에야 종서 집 노복들에 빠지었던 혼들이 다시 돌아와서 혹은 마루 밑에서 혹은 아궁이 속에서 엉기엉기 기어나왔다. 그제야 온 식구들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을 알았다. 그러고도 벼락 맞은 사람들 모양으로 얼마 동안 어안이 벙벙하였다. 맨 먼저 종서의 시체 곁에 달려온 것은 야화라는 도림나였다. 종서 부자가 수양대군의 손에 참사를 당하였다는 말을 들은 종서의 가족들은 오직 입을 벌리고 덜덜 떨 뿐이요 말도 못하고 울지도 못하였다. 아이들까지도 꼼짝 아니하고 어른이 하는 양만 보았다. 오직 종서에 맏아들인 승벽의 맏아들 석대가 18살이어서 이 모든 일의 뜻을 아는 듯 싶었다. 석대는 곧 편지를 써 해주에 감사로 가 있는 아버지 승벽에게 급히 사람을 보내었다. 부인네들이 모두 덜덜 떠는 판에 오직 하나 태연히 중문으로 튀어나온 것은 야화다. 그는 고국에 있는 동안에 친족과 이웃사람이 전장에서 죽는 것을 여러 번 보았고 그뿐더러 자기의 아버지와 사랑하는 남편이 죽으러 나가는 양을 목격한 사람인 까닭에 아무리 무서운 일을 당하여도 눈썹 한 대 움직이지 아니하였다. 야화의 뒤를 따라 야화의 시비가 따르고 다시 그 뒤에 승규의 부인이 따랐다. 이 광경을 보고는 집에 있는 모든 식구와 비복들이 모두 황황하게 뒤를 따랐다. 야화는 종서의 가슴 위에 얹힌 승규의 시체를 손수 재치어 놓았다. 야인의 딸인 야화에게는 그만한 힘과 용기가 있는 것이다. 그러고 치맛자락으로 종서의 얼굴에 피를 씻었다. 종서의 얼굴에는 종서의 머리에서 흐른 피와 승규의 목과 허리에서 뿜은 피가 엉기어 달빛에 번쩍거리었다. 야화의 치맛자락이 한참이나 왔다 갔다 한 뒤에야 종서의 눈과 코와 입이 분명히 드러났다. 그러한 뒤에 야화는 손을 종서의 코에 대었다. 숨이 없는 듯하다. 얼른 종서의 앞가슴을 헤치고 왼편 젖가슴에 귀를 대어본다. 심장 뛰는 소리가 아주 죽지는 아니한 모양이다. 야화는 다시 종서의 코에 손을 대어본다. 숨도 있다. 야화는 물을 가져오라고 외치고 종서의 몸을 안으로 옮기라고 소리질렀다. 사람들은 야화가 명하는 대로 하였다. 야화는 시비가 떠온 냉수를 종서의 얼굴에 끼얹었다. 소식이 없다. 두 번째 끼얹었다. 그제는 종서가 깜짝 놀라며 눈을 번쩍 떴다. 그러나 기운 없이 도로 감았다. 야화가 눈에 띄었을 것은 말할 것 없다. 종서가 눈을 번쩍 뜨는 것을 보고 야화는 놀라는 듯이 뒤로 물러앉았다.
종서는 야화의 원수다. 야화 개인의 원수는 아니나 야화의 동족인 야인 전체의 원수다. 종서만 아니더면 야인들은 수백 년 누리던 옛 땅을 도로 빼앗기지 아니하고 수만 명 목숨이 전장에서 쓰러지지 아니하였을 것이요. 이징오기가 두만강에 오지 아니하였을 것이요. 이징오기가 아니왔더면 자기의 아버지와 남편과 그들이 살았나? 죽었나? 동족들이 그처럼 악착한 살해를 당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김종서는 도림나의 원수다. 도림나의 딸들은 원수 갚을 의무가 있다. 혹은 부모를 위하여, 혹은 형제를 위하여, 혹은 남편을 위하여 원수 갚을 의무가 있다. 만일 이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죽어서도 좋은 곳을 가지 못하고, 혹은 짐승으로도 태어나고, 혹은 벌레로 태어나서 천만 겁을 지나더라도 그 원수를 갚고야 갈 대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야인의 딸들은 생각한다. 아버지와 남편이 분명히 죽었으면 야화도 이징옥에게 원수를 갚아야 한다. 김종서에게도 원수를 갚아야 한다. 누가 김종서를 죽였다 하면 도림나에게 한 원수는 없어진 것이다. 그러나 김종서는 자기가 반년간 섬기던 남편이다. 김종서는 지나간 반년간에 자기를 극진하게 사랑하였다. 원수인 것을 잊어버리리만큼 극진하게 사랑하였다. 그렇다 하면 야인의 법대로 야화는 김종서의 몸에 박힌 칼이나 화살을 맨 먼저 뽑아야 하고 상처에 흐르는 피를 맨 먼저 씻어야 하고 만일 아직도 숨이 남았으면 마지막 물 한 모금을 손수 떠 넣어 주어야 하고 또 이 남편의 원수도 생전에 갚아야만 하는 것이다. 야인의 딸인 야화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극이 생각하는 대로 태연하게 거침없이 행한 것이다. 김종서의 하회가 어찌 된 것은 뒤에 말하기로 하자. 수양대군은 김종서 부자를 죽이고 의기양양하여 서대문으로 말을 달리었다. 벌써 성문을 닫힐 때였마는 권람 일파가 문 지키는 군관을 위협하여 수양대군이 어명을 받들고 김정승 집에 갔다는 것을 이유로 문 닫기를 방해하고 있었다. 비록 아직 이조의 기강이 해이하지 아니한 때문이지만은 이르낙 팔대군이 강성한 때라 대군이라 하면 안 될 일도 되는 일이 많았다. 하물며 근래에 갑자기 서슬이 푸른 수양대군이랴. 수양대군이 어명을 받들고 호랑이 김정승 집으로 가시었다니. 아무리 강직하기 그지 없다는 성승의 군사라 하더라도 수그러지지 아니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수양대군의 탄 말이 서대문을 들어설 때에는 수양대군의 의기는 마치 개선장군의 그것과 같았다. 아까 이 문을 나설 때에는 미상불 근심이 많았다. 그것은 실로 호랑이 잡으러 가는 포수의 근심이었다. 김종서, 김승규라는 말만 들어도 그들과 겨루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믿지 아니하던 아니 될 줄 아는 때였었다. 비록 불의의 암살하는 길이라 하더라도 까딱 잘못하면 호랑이를 잡으려던 포수는 호랑이에게 잡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늘이 도왔다. 마침내 수양대군은 큰 호랑이를 잡고 돌아오는 것이다. 이 앞은 무인지경이다. 아무도 감히 수양대군과 겨룰 놈은 없는 것이다. 좀 굵직굵직한 놈들은 오늘 밤으로 조처를 해버리고 좀 것들은 내일 하루에 쓸어내이면 고만이지. 그러고 나면 내 세상이다. 다시는 내어놓지 아니할 내 세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수양대군은 아무리 참으려 하여도 웃음을 금할 수가 없었다. 그것은 줄인 돌이 목마른 듯이 구하는 수양대군의 권력욕이다. 그러나 한 가지 근심은 김종서. 집에 누가 빠져나가서 이 일을 황보인에게 벌써 말하지 아니하였나 하는 것이다. 그렇다 하면 황보인은 군사를 풀어 먼저 서대문을 막고 자기를 방어하는지도 모른다. 그렇지만은 순군이 내 손에 있으니 이렇게 기뻤다 근심했다 하면서 수양대군은 서대문에 다다랐다. 서대문이 환하게 열리었다. 일은 되었다. 서대문에서 기다리던 권람, 권원, 한서,
귀 한명진이 수양대군을 나와 맞는다. 수양대군은 마상에서 애썼네. 한마디를 권람이한의 사람액 던지고는 이때에 잠시도 지체할 수 없다는 듯이 기운차게 말을 달려간다. 양정도 네 사람을 잠깐 바라보고 빙긋 한번 웃고는 수양대군의 뒤를 따랐다. 오늘의 큰 공은 내 것이다 하는 생각이 양정으로 하여금 모에 날개가 돋치어 공중에 후러후러 날아오르는 듯이 생각게 하였다. 8 말발굽 소리가 초어스름의 장한 대도를 울리며 서궐 앞을 지나야 주계를 지나 자악골로 올라갔다. 종침교 다리에는 등불이 보였다. 점점 가까이 가 보면 그것은 분명히 궁에서만 쓰는 사초롱이었다. 수양대군 궁에서 누가 나와서 기다리는 것이다. 기다리는 자는 한명회였다. 한명회는 4~5인의 활 메고 창든 무사를 데리고 자기는 중추막 백림의 예사 차림으로 마상에 올라 앉아 있었다. 그때에는 아직도 태조 건국 시대의 무풍이 많이 남아서 자역으로 말 타는 것이 성풍하였던 것이다. 예정한 시각보다 수양대군이 안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명회는 적이 염려가 되어서 이처럼 나와서 기다리는 것이다. 만일에 좀 더 기다려 보아도 수양대군이 안이 돌아온다 하면 일은 패한 것이니 그런 줄만 알면 명회는 이 길로 강원도 양양으로 달아나려 한 것이다. 말을 탄 것은 이러한 연유도 있는 것이다. 이것은 정말 말발굽 소리요. 하고 귀를 기울이고 있던 무사 하나가 말하였다. 사람들은 모두 귀를 기울였다. 과연 멀리서 들리는 다듬이 소리와 같은 소리가 야주 개편으로 들리는 것도 같았다. 이 소리도 그 소리가 아니면 큰일이다. 이것은 다만 명회만의 근심이 아니었다. 투드락 그것은 진실로 말발굽 소리였다. 달빛에 어른어른 이리로 오는 그림자가 보인다. 명회의 눈은 그 그림자에 박히었다. 나으리시오 하고 한무사가 나직한 소리로 외친다. 나으리 같으면 네 사람일 텐데 하고 명회가 바라본다. 분명히 수양대군이다. 수양대군의 흰 관복과 한편 사모뿔 없는 것까지 분명히 보인다. 수양대군의 말은 탄 주인의 기운을 아는 듯이 내 굽을 안아 뛰었다. 성공한 기쁨으로 뛰민가 실패하여 도망함인가. 등불 앞에서 말이 우뚝 선다. 한명회는 나으리 하고 등불빛에 비치인 수양대군의 얼굴을 근심스러운 눈으로 들여다보았다. 그것은 빙글에 웃는 낯이었다. 그놈을 잡았네 하고 수양대군은 의기양양하여 새끼까지 잡았네 하고 양정을 돌아본다. 양정은 이때로다 하는 듯이 그까진 놈 여남은 놈 더 있더라도 이 칼로 다 잡을 것이요 하고 찼던 칼을 쏙 뺀다. 칼에는 아직도 거뭇거뭇한 피가 보인다. 수양대군은 양정의 마음을 만족해 하려고 오늘 수공은 양정이야 하고 명회를 보고 웃었다. 명회는 그것 보시오. 무사를 데리고 가서 엄습한 것보다 일이 수월하지 아니하오니까 하고 자기의 개교가 맞은 것을 내어 세운다. 그렇고 말고 자네 개교가 여합부절이야. 사모뿔만으로 안 되어서 그 편지를 내어주었네 하고 수양대군은 명회를 기쁘게 한다. 그래, 놈이 그 편지를 봅더니까 모두 자네 개교대로야. 달빛에 비추어 보되 그려. 그러는 것을 이문희가 하다가 수양대군은 이렇게 한담하고 있을 때가 아닌 줄로 불현듯 깨달은 듯 말을 뚝 끊이었다가 시각이 바쁘니 자넬랑 무사들을 데리고 바로 교동으로 가게. 나는 순청으로 가서 순군을 데리고 감세. 하고 수양대군은 말을 채치어서 십자각을 향하여 달린다. 양정이 그 뒤를 따르고 명회가 데리고 왔던 무사 중에 2 사람이 역시 그 뒤를 따랐다. 수양대군의 그림자가 안이 보이게 된 때에 명회는 달을 향하여 한 번 빙글에 웃었다. 이제는 강원도 양양으로 안이 가도 된다. 그의 개교는 귀신 같은 듯 하였다.
명회는 자기의 개교가 하도 신통한 것을 스스로 찬탄하였다. 자기는 장량, 제갈량해지지 않는 모사라고 스스로 우러러 보았다. 이렇게 요새딸로 하면 자기 도취의 쾌미를 보면서 명회는 수양대군 궁으로 말을 달렸다. 큰일은 이제부터다. 닭 울기 전에 조선은 한번 뒤집히는 것이다. 하고 명회는 마상에서 손을 품속에 넣어 깊이 간직한 조그마한 책 한 권을 만져보나. 그 책은 생살부다. 명회가 1년 내 두고 꾸민 생살부다. 몇 번이나 명회는 이 생살부를 펴보고 언제나 이것을 시행할 날이 올까 하고 기다리었던고. 그런데 그날이 왔다. 오늘 밤이 그날이다. 죽을 사람의 허두에 이름이 적힌 김종선은 벌써 죽었다. 나머지는 닭 울기 전에 끝장이 나는 것이다. 명회는 별 많은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끝없이 높고 끝없이 오랜 하늘. 자하문으로 북풍이 내려분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명회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오직 피 흘리고 죽는 대관들의 모양, 그것이 유쾌하였다. 그 대관들인 그놈들은 내게 원 한 자리 아니 준 놈들이다. 10월 10일은 왕의 누님 되는 경혜공주의 생신이다. 왕보다 4년 위가 되는 경혜공주는 지금 17살이다. 공주의 남편이 영양위 정종인 것은 독자도 기억할 것이다. 정종은 수양대군으로 더불어 명나라에 가기를 겨루다가 수양대군에게 진 사람이 아닌가. 왕은 이날을 기억하시어 영양위궁에 거동하시기로 하였다. 13살 먹은 어리신 몸으로 부모도 없고 형제 자매도 없고 그러하고 마음껏 장난을 같이 할 동무도 없는 궁중 생활은 왕에게는 지긋지긋하고 멀미가 났다. 13살이면 한창 장난할 때가 아닌가. 넷이나 궁녀들을 데리고 간혹 술래잡기도 하고 윷놀기도 하며 일시 즐겁게 웃고 뛰놀 때도 있지만은 혹 늙은 신하들의 눈에나 뜨이면 임금의 몸으로 더구나 거상중의 몸으로 그리하실 수 없습니다. 하고 매양 파응을 시키었다. 그러고 글만 읽으라고 아빙고를 메워 날마다 우참찬 정인지가 들어와서는 보기도 싫은 좌전을 펴놓고 제환공인이 진문공인이 하는 이야기만 하였다. 그 중에는 재미있는 이야기도 많으나 재미없는 것, 알아듣지 못할 것이 더욱 많았다. 아무리 재미있다 하여도 궁녀시켜 이야기책 보게 하는데 비길 수는 없었다. 왕이 장난에 미치어 젊은 내시들과 나인들과 가댁질을 하고 즐겁게 놀 때에 기면 한숨 같은 늙고 충성스러운 내시는 그것이 물이든지 흙이든지 왕의 앞에 꿇어 엎드려 상감마마 이리 하실 수 없습니다. 하고 이 말을 조아리었다. 그러면 왕은 머쓱하여 장난을 그치고 같이 놀던 내시와 궁녀들은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내전으로 뛰어들어가서 일부러 소리를 높이어 웽웽 글을 외웠다. 글을 싫어하심은 아니었다. 아직 나이 어리시지만은 5원, 7원으로 고풍은 물론이어니와 절귀 같은 것도 지으시어 여러 문신들의 찬탄을 받았다. 그렇지만은 글도 잠시다. 언제나 하고 싶은 것은 장난이었다. 파조 후에 왕은 지긋지긋한 늙은이들의 이야기판을 벗어난 것만 기뻐서 편전으로 나오시어서는 누가 윷 안 노느냐. 나고 놀자. 나를 이기거든 상주마. 하고 나인들을 부르신다. 그러면 나인들은 왕을 기쁘시게 하노라고 나도 하고 왕의 앞에 가서 앉는다. 상감마 맞게 웃어 지시면 상을 주시려니와 소인이 지면 어찌하오리까? 하고 나인이 웃으며 묻는다. 내가 지면 이야기를 하나 하여라. 이야기를 있는 데를 다 상감께 아뢰었으니 어디 남은 것이 있습니까? 아따, 그러면 이야기책이라도 보려무나. 이리하여 윷판이 벌어지면 저녁수라가 오를 때까지 희희낙낙한다. 이런 줄을 또 어떻게 듣고 정인지나. 기타 명나라 사람 다 된 어진채 않은 노신들이 절반 이상이나 한문 문자를 섞어가며 전하께서는 일방의 인군이 되시었으니 소에 간식하시옵고 여한이 있으시옵거든 성경현전이나 상고하실 것이요.
내시나 궁녀로 더불어 희롱하심이 만만 불가하시외다. 하고 말썽을 하면 왕은 어떤 때에는 시끄러운 듯이 나도 그런 줄 아오마는 편전에서 좀 놀기로 어떻소 하시는 일도 있었다. 이러한 때에는 맨 먼저 생각되는 것이 누님되는 경혜공주다. 교동 영양위 궁에만 가면 아주는 마음을 놓지 못하여도 궁중보다는 저기 마음을 놓고 놀 수가 있는 것이다. 사랑하는 동기와 한자리에 모여 왕이 영양위 궁에 거동하시는 때면 반성이 강자순에게 하가한 수칙양 씨의 몸에 난 경수공주도 반드시 영양위 궁으로 온다. 논의는 것이 어린 왕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었다. 하물며 이날은 경혜공주의 생신까지 되니 왕의 기쁨이야 비할 데가 없었다. 왕은 경혜공주의 생신을 벼르고 별러 이날 10월 10일 파조 후에 영양위 궁으로 거동을 납시었다. 왕의 성미가 원체 떠드는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여 미북으로 남녀를 타고 다니시기를 원하여 그렇게 하기도 명번하였지만은 대간이 그 불가함을 누누이 말한 뒤로는 그렇게도 하기 어렵게 되었다. 그러나 미행은 있었다. 대간이 이렇게 왕의 미행을 불가하다 한 것은 물론 옳은 줄 알고 지도라고 매양 전교를 내리시었다. 그러나 대간이 왕의 미행을 그렇게도 성화하게 더구나 근래에 와서 불가하다고 상소지를 하고 말썽을 부리는 데는 반드시 그렇게 충성된 동기만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왕이 누님 되는 경혜공주와 영양위를 사랑하시고 임하시는 줄을 알므로 왕에게 가까이 하려는 자, 왕에게 무슨 뜻을 통하려는 자들은 많이 교동 영양위 궁에 출입하였다. 그래서 영양위는 공주 부마라는 것 밖에 아무 경력도 없는 연천한 사람이었마는 당시 정계의 일종의 세력을 이루었다. 영양위가 북경에 가려다가 못 간 것이 반드시 그 세력을 감하지도 아니하였다. 왕은 아직도 어리시지 아니하냐. 비록 이시 계통이 술을 못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30-40년은 왕으로 계실 터이요. 이 양반이 왕으로 계신 동안에는 영양위 궁 세도는 떨어질 리가 없을 듯 하였던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왕을 위하는 좋은 동기로나 자기의 벼슬, 달이 올라가기를 위하는 개인적 동기로나 왕께 가까이 하려는 자도 먼저 영양위 궁에 출입하였던 것이다. 일이 되면 자연 영양위 궁에 가까운 패와 가깝지 못한 패가 생기는 것이요. 그리 되면 세력 있는 곳에 가깝지 못한 패는 가까운 패를 시기하는 것이 인정이다. 저도 가까이 하고 싶건만은 그러할 계제가 되지 못할 때에 가까이 할 계제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잡아먹도록 미운 것이다. 이 미운 무리들을 없이하는 한 방편으로 왕이 영양위궁에 가시지 못하게 하려 하는 것도 간판 중에 어떠한 사람의 동기는 되었던 것이다. 차라리 그 편이 많았을는지도 모른다. 영양위에 자주 거동하시는 것이 옳지 아니하외다. 할 수는 없으니까 예에 어떠하니 선왕지법에 어떠하니 하여서 왕이 대궐을 떠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일반론을 첫 조건으로 하고 만일 부득이 거동을 하실 때면 반드시 왕의 위의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둘째 조건으로 하고 어리신 왕을 성가시게 함으로써 기한 목적을 달하려 한 것이다. 이리하여 왕이 영양위 궁에 가시는 것을 아주 막을 도리는 없었으나 심히 불편하게는 만들었다. 내시와 나인들 중에도 왕이 영양위 궁에 내왕하시는 것을 좋게 생각하는 이와 좋지 않게 생각하는 이의 두 편으로 갈리게 되어 좋지 않게 생각하는 편은 가끔 왕께 상감께 아뢰오. 그렇게 자주 민가에 거동하시는 것이 옳지 아니하외다. 하고 가나는 자가 있으면 구찬타. 너희들까지 나를 못 견디게 구느냐. 내가 하는 일이 옳지 않거든 너희가 물러나가서 보지를 말려무나. 하고 왕이 발연변색하여 책망하시는 일도 있었다. 이렇게나 하지 아니하면 그 충신인 채 하는 작자들이 시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날 영양위 궁 거동에도 너무 굉장하리만큼 거동의 노부가 컸다.
그러고 영양위 궁에 오신 뒤에도 승지 최항 선전관 한회, 내금이 봉석주 등이 각각 부서를 정하여 입직하고 금군 50명은 안에, 순군 50명은 밖에 옹위하여 새 새끼, 쥐 새끼 한 마리 얼씬하지 못하게 하였다. 지존이 계시니 이만함도 당연하거니와 이것이 반드시 지존을 위한 것이 아닌 것이다. 다만 이날에 왕께 근시하는 내시와 궁녀는 왕의 마음대로 택하신 것이니 늙고 충성스러운 내시 기면 한숭이든지 지밀라인 윤연화 이월담이든지는 다 왕이 가장 신임하는 사람들이다. 왕은 잠시라도 쓸쓸하고 뒤숭숭한 궁중 생활을 떠나서 하루 저녁으로 사랑하는 동기들과 같이 유쾌히 지낼 양으로 내시들까지도 물리고 극히 조용하게 윷도 놀고 이야기도 하고 과일 등속도 잡수시고 혹은 안석에 기대기도 하고 혹은 베개도 말고 팔굽이를 베고 누워서 다리도 버둥거리었다. 왕은 이날에 심히 유쾌하신 모양이었다. 경혜공주, 경수공주 두 분 누님도 왕이 기뻐하심을 만족히 여기어 아무쪼록 흥을 깨뜨리지 아니하도록 여러 가지로 장난할 것을 장만하였다. 왕이 등극하시면서 곧 왕과 동갑이거나 한두 살 위아래 되는 계집아이 넷을 나인으로 택하여 항상 왕의 곁에 있어서 시종하고 장난 동무도 하게 하였다. 나인이라 하지만은 이러한 경우에는 큰 세력이 따라다니므로 그 네 아이 중에는 양반집 딸이 둘이나 있었다. 어리신 왕이 장차 왕후를 체립하실 때에 다행히 간택에 들면 그 딸의 아버지는 국구로 한 번 세도를 하여 볼 수 있는 까닭이다. 그 양반집 두 딸이란 것은 하나는 판돈영 부사 송현수의 딸이요 하나는 의정부 우참찬 정인지의 진려였다. 둘이 다 상감보다 한 살 위여서 14살이요. 덕은 자라난 뒤에야 알겠지만의 재색이 겸비하였었다. 이렇게 지체놓고 세력 있는 집에서 딸을 궁녀로 들여보내는 것은 그리 흔치 아니한 일이지만은 이때에 있어서는 기실은 왕후 후보자였던 것이다. 이 네 아가씨들은 국상 중이라 비록 채색 옷은 못 입는다 하더라도 온 장안을 떨어서 골라낸 인물이라 몸가짐일지 목소리일지 꽃송아리와 같이 아름다웠다. 아직 남녀의 정을 알 까닭도 없고 권세도 알 까닭이 없지만은 그래도 저마다 어리고 아름답고 인자하고 다정하신 왕에게 깊이 정이 들어 다투어 왕께 가까이 하려 하였다. 왕도 이 어린 궁녀들을 사랑하였다. 아름답다든지 얌전하다든지 영리한 것도 다 제치어 놓더라도 동갑 사이의 어린 동무로도 깊이 정이 들 것은 자연한 일이었다. 그 중에도 왕은 송씨와 장씨 두 사람을 더욱 사랑하였다. 정씨는 특별히 미워함은 아니나 까다롭고 쌀쌀한 정. 인지를 생각한 때에는 그에 진려되는 정씨도 정이 떨어지었던 것이다. 이 네 아기 궁녀도 물론 왕을 따라 영양위 궁에 왔다. 왕이 가시는 곳에는 반드시 이 네 계집아이가 따랐다. 이 네 계집아이 송씨, 정씨, 장씨하고 또 하나는 한씨는 왕에게 가장 친근한 이로 모든 사람의 부러워함을 받았다. 이날도 왕께 대하여 끝없는 사랑을 가진 경혜 공주는 아무리 동기라 하더라도 군신 지분이 있으니 그 애정을 직접 왕께 표하지는 못하고 어린 아기 궁녀들에게 대신으로 주는 듯 하였다. 이렇게 이날 밤 영양위 궁 안방에는 기쁨과 정다움과 웃음이 차고 넘치어 밤이 깊을수록 더욱 그 즐거움이 깊어가는 듯 하였다. 혹시 피차에 몸에 입은 상복을 바라보고는 승하 부왕을 생각하여 잠시 눈물이 고이는 때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은초 때 휘황하게 밝은 촛불빛에는 눈물조차 한숨조차 아름답고 즐겁게 되고야 마는가 싶었다. 현실에 멀리 모시고 있는 늙은 상궁들과 내시들도 모두 마음 놓고 하사하시는 술과 음식에 취하고 배불리 가늘한 눈으로 어리신 성상에 만수 무강하시기를 빌고 있었다.
그러나 이 화평한 시간은 오래가지를 못하였다. 영양위 궁 대문 밖에는 난데없는 말발굽 소리가 울리었다. 수양대군이 감순 홍달손의 부하인 순군 200명과 한명회가 거느린 무사 100명의 옹위를 받아 상감의 행제소인 영양위 궁으로 달려온 것이다. 이 300여 명 군사의 둘레는 소리는 영양위 궁 안방에까지 들리었다. 방금 어린데 궁녀가 손을 마주잡고 돌아가며 달아 달아 밝은 달아 이 태백이 노던 달아를 부르던 때다. 왕은 놀라는 듯이 손을 들어 궁녀들의 노래를 막으며 바깥이 왜 이리 소란하냐 하시었다. 왕은 높은 지위에 있는 이만가지는 의욕의 눈으로 바라보며 한 번 더 이게 웬 인마의 소린고 하신다. 공주들도 놀라서 왕과 같이 귀를 기울이고 어린 궁녀들도 노래를 그치고 눈이 둥글해서 왕과 공주를 바라보았다. 아마 순군들이 순 도는 소린가 보오 하는 지밀라인 윤연화가 아뢰인다. 그렇기로 저렇게 요란할까. 승정원에 알아올리라 하여라. 하고 왕은 안심을 못하시는 모양이었다. 나이는 내시에게로 달려가고 내시는 사랑에 임시로 있는 승정원으로 달려갔다. 이때의 수양대군은 영양위 궁 대문에 와서 시급히 상감께 주달할 일이 있으니 정원을 부르라 하여 입직승지 최항이 뛰어나왔다. 그러나 밤이 깊은지라 문을 열지 아니하고 문틈으로 서로 말을 주고받고 하였다. 최항은 입직하기 전에 벌스 정인지에게서 오늘 일의 계교를 들었으므로 내심으로는 수양대군이 이제 나오나 저제나 오나 하고 기다리었던 터이다. 만일 최항이가 아니하려면 이 밤에 수양대군이 상감께 배옵지 못할 것이요. 상감께 배옵기 전에 김종서 죽인 소문이 영의정 황보인이나 병조 판서 민신의 귀에 들어가면 수양대군의 일은 수포로 돌아갈 것이니 그리 되면 지금 거느리고 온 300명 군사로 영양위궁을 들이치고 성즉 군왕 패증 역적의 최후 수단을 써야만 될 것인즉 아직 여기까지는 나아갈 용기도 없고 준비도 없는 것이다. 이러므로 이날 최항 한 사람의 향배는 수양대군에게는 대단히 큰일이었다. 최항도 비록 정인지의 부탁도 받았고 또 이번 일이 잘만 되면 일신의 부귀도 얻을 줄은 알지만은 그래도 정작 수양대군을 대하고 보니 곧 문을 열기가 어려웠다. 만일 수양대군을 들였다가 일은 틀리고 상감의 노여심만 받으면 어느 귀신이 집어가는지도 모르게 모가지가 날아갈 것이다. 최항은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주저하였다. 수양대군이 문 열라는 재촉이 성화 같을수록 최항은 어찌할 바를 몰랐다. 수양대군은 최항이가 주저하는 뜻을 짐작하였다. 만일 김종서가 이미 죽은 줄만 알면 최항도 안심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수양대군은 대문 틈에 입을 대고 들릴락 말락한 음성으로 적괴는 벌써 없애버렸네 하고는 다시 소리를 높이어 긴급히 친개할 일이 있으니 정원은 바삐 문을 열라 하고 외치었다. 그제야 최항은 문 지키는 군사를 시키어 문을 열게 하였다. 내금이 봉석주도 벌써 정인지의 부탁을 받은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삐걱하고 문이 열리며 문 안에 들어서는 길로 수양대군은 최항의 손을 잡았다. 최항은 황공하여 두 손으로 수양대군의 손을 받들어 잡고 허리를 굽히었다. 법대로 하면 입직승지가 먼저 상감께 여자와 아련을 허하심을 받는 것이 옳지만은 수양대군은 최항의 손목을 잡아 끌고 자기가 앞서서 안으로 들어갔다. 이때에는 밖에서 무엇이 요란하냐 알아올리라는 왕명을 받들고 승지한테 나왔던 내시가 뛰어들어가서 수양대군이 무슨 긴급히 주달할 말씀이 있으니 문을 열라고 한다는 뜻을 아뢰인 후였다. 이 밤중에 무슨 긴급한 일이 있담. 그렇기로 왜 군사는 그리 많이 데리고 다녀. 하고 왕은 더욱 의심스러운 듯이 늙은 내시를 바라보았다. 늙은 내시의 낯빛에도 안심 못되는 빛이 있었다.
왕은 벗어놓았던 의관을 정제하려 하였다. 무서운 숙부를 이렇게 풀어 해친 모양대로 대할 수는 없던 것이다. 공주들과 영양위 정종과 나인들 모두 옷깃을 바르고 일어났다. 그러나 방에 흩어지었던 육가락과 밤, 잣 같은 것을 다 치우기도 전에 퉁퉁하는 소리가 나며 수양대군이 썩 들어섰다. 왕은 수양대군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한 손으로 사모를 바로 쓰며 한 손으로 띠를 바로 잡았다. 수양대군은 살기 있는 눈으로 방안을 한번 둘러보고 왕이 자리에 앉으시기를 기다려 그 앞에 꿇어 엎드리었다. 인 종서놈들이 모반을 하옵기로 이리 급하와 미처 엿잡지 못하옵고 적괴 종서를 베이옵고 그 연유를 상감께 아뢰오 하였다. 수양대군의 말에 왕이 깜짝 놀라며 인과 종서가 모반을 하여 하고 소리를 높이시었다. 그러하외다. 인 종서가 겉으로는 충성이 있는 체하면서 속으로는 안평대군용과 왕래하옵고 광식친당하와 분거중외하옵고 음양사사 여 비사후패로 힘쓰고 무에 있는 잡류를 모아들이옵고 변읍병기를 가만히 서울로 실어들여 불괴를 도모한 지 오래외다. 신은 그 눈치를 안 지 오래오나 미리 발설하면 도리어 상감께 위태하심이 있을까. 하와 가만히 그놈들의 형세를 살피옵더니 오늘 10월 10일에 상감께서 영양위 궁에 거동하시는 기회를 타서 밤 오경에 영양위 궁을 엄습하려는 꾀를 세운 줄을 아옵고 신이 몸소 종서의 집에 가서 종서를 죽이고 오는 길이오나 아직 여당이 남아있사오니 형세가 잠못 위급하옵니다. 하고 수양대군이 아뢰었다. 왕은 더욱 놀라시며 아니 그럴 수가 있겠소. 인과 종서가 무엇이 부족하여 역모를 하다니 그럴 수가 있겠소. 늙은 것들이 심히 음흉하외다. 상감께서 어리신 것을 타서 안평대군을 세우려 함이외다. 안평대군이라니? 안평숙부가 나를 반한단 말이오? 하고 왕은 수양대군을 바라보았다. 수양대군은 차마 왕의 눈을 바로 바라보지 못하여 고개를 숙이며 안평이 담담정과 무의정사를 이룩하고 천하의 선비를 모아들이는 것이 다 까닭이 있는 것이외다. 하고 왕의 주의를 안평대군에게로 끌려고만 하였다. 수양대군의 말을 들어보면 어린 왕의 생각에 또 그럴듯도 하였다. 더구나 이 밤으로 자기를 해하려 올 계획을 하였다 하니 13살 된 왕에게 겁이 앞설 것도 자연한 일이다. 수양대군이 이처럼 자기 앞에 부복한 것을 보면 당장 수양대군이 자기를 해할 것 같지는 아니하였다. 그렇다 하면 이 처지에 있어서 왕이 믿을 곳은 수양대군밖에 없는 것 같았다. 더욱이 수양대군의 용모에 부왕과 비슷한 데가 있는 것을 보고는 왕은 숙부인 수양 대군을 의지하는 생각이 더 나는 듯 하였다. 그러면 인 종서와 같이 역모에 참여한 놈이 몇 놈이나 된단 말이오? 하고 왕은 어린 아이답지 아니한 말을 물으시었다. 수양대군은 옳다구나 하는 듯이 좌찬성이 양어 없고 하고 꼽기를 시작한다. 이양이라니? 이양이면 종실 아니오? 하고 왕은 한 번 더 놀라고 의심하는 빛을 표하였다. 이양은 태조대왕의 서형의 아들이다. 그러하외다. 이양도 안평의 폐회다. 또 하고 왕이 재촉하신다. 병조판서 민신허없고 이조판서 조국관허없고 병조판서 이조판서도 예 그러하외다. 민신 조국관이 본래 종서의 무리외다. 그러면 정부와 육조가 다 역모에 들었단 말이오? 윤처공, 이명민, 원구, 조번 등은 안에서 응하옵고 함길도 절제사 이징옥 은 종서의 신복이옵고 종성부사 이경유는 이징옥의 명을 받아 병기를 종서의 집으로 실어왔sap고 평안도 관찰사 조수량, 충청도 관찰사 안환경은 다 이 무리외다. 수양대군이 역적이라고 꼽는 사람을 보니 대개가 부왕이신 문종대왕의 고명을 받은 사람들이라 아니 놀랄 수가 없었다.
그래, 그 사람들이 다 역모를 하였단 말이오? 아바마마의 고명을 받은 사람들이? 하고 왕은 진실로 무서움에 눌리어 몸이 떨림을 깨달았다. 황보인 김종서 이 양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민신 조국관도 어린 생각에나마 왕이 잘 알고 믿던 바다. 선조께서도 왕의 등을 만지시며 그 사람들의 충성을 말씀하시고 어떤 사람이 참소를 하더라도 결코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으라고 유훈이 계시었다. 아바마마를 가장 믿으시는 왕은 아바마마의 유훈을 한마디라도 의심할 수는 없었다. 게다가 늙고 충성스러운 내시 김연과 한숭 두 사람도 매양, 황보인과 김종서 등의 충성을 일컬었다. 태종 대왕 때부터 충성으로 신임을 받아오는 이 두 늙은이가 여러 대관들의 성질을 잘못 알 리가 없고 또 왕에게 거짓말을 할 리가 없는 것이다. 그렇지만은 목전에 친숙부 되는 수양대군이 있지 아니한가. 오늘 밤으로 나를 해하려고 역모를 하는 것을 이 숙부가 알았다고 하지 않는가. 아무리 신하들이 충성되기로 부자나 다름없는 혈족의 친함에 비기랴. 왕은 무서움과 의심됨, 놀라움에 엉클어진 정서에 얽히어 어찌할 줄을 몰랐다. 그러나 이렇게 어려운 때에 늘 하던 습관으로 방 한편 구석에 읍하고 섰는 김연, 한숭 두 내시를 바라보시며 그렇게 너희들이 충신이라고 일컫던 인과 종서가 역모를 한다는구나 아시었다. 두 내시는 수양대군이 들어온 뒤에 얼마 있다가 들어왔으므로 왕은 그들에게 일변 사정을 알리고 일변 그들의 의견을 들으려 하는 것이었다. 늙은 내시들은 김종서가 수양대군의 손에 죽은 줄을 알았고 그렇다 하면 이것이 모두 수양대군의 음모인 줄도 알았다. 다만 모르는 것은 수양대군의 야심이 어디까지나 가서 그칠까 함이었다. 만일 황보인 김종서나 치어버리고 만다 하면 참을 수도 있으려니와 양대군이 어리었을 때부터 길러내나 다름이 없는 김한 두 내시는 수양 대군의 야심이 거기에만 그치지 아니하고 반드시 용상에 올라앉는 것임을 짐작한다. 그렇다 하면 늙은 목숨이 마지막으로 충성을 다할 때가 이때다. 천하고 늙은 몸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있는 것이 오직 물 불도 가리지 아니하는 한 조각. 충성된 마음과 부얼로도 능히 굽히지 못할 곧은 혀가 있을 뿐이다. 김연은 두 눈에서 흐르는 눈물도 씻으려 하지 아니하고 두어 걸음 왕의 앞으로 기어 나와 엎드려 소인 김연이 아뢰오. 소인이 비록 천한 놈이오나 태종 대왕마마 때부터 지존께 가까이 모시와 금상마마까지 사조로 모시오니 이래 40년이 넘었사옵고 그동안에 들고 난 문무재신을 모르는 이가 없사옵거니와 문장 도덕이라든지 경국제 세지제는 소인 같은 천한 놈이 알배 아니오나? 지약 충성하와는 황보인, 김종서를 따를 사람이 없사온 줄을 벌레 같은 소인만이 아는 것이 아니오라. 동방 요순이옵신 성주 세종 대왕께 없어도 매양 칭찬하옵시었고 선조께서도 특히 그 충성을 일컬 의시와 주상 전하를 보자하옵도록 고명이 계시오니 상전이 벽해가 되옵고 한강에 물이 마를 날이 있사옵더라도 인과 종서 두 대신이 모반을 하리라고는 비단 소인뿐 아니라 천지신명도 생각지 아니하리라고 생각하오. 수양대군 나으리께서 상팔 무엇을 잘못 알고 하심인 듯하오니 보건성상께옵서는 밝히 살피시와 뿌리 없는 참소를 가벼이 믿으시고 국가의 동량이 되는 충신들을 잃지 마시옵소서. 하고 금시의 피라도 날 듯이 이마를 조아리니 뒤에 엎드리었던 늙은 내시 한숨도 수없이 머리를 조아리며 연의 말이 지당하오. 안다. 실내에는 처참한 기운이 돈다. 수양대군은 살기 있는 눈을 들어 기면을 노려보았다. 왕은 수양대군과 늙은 내시 연을 번갈아 보며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었다.
연은 이 기회를 타서 한 번 더 힘있게 말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떨리는 음성으로 대저 영모란 것은 국가에 대하여 불평과 원망을 품는 자가 하는 일이외다. 이는 벼슬이 영의정이 없고 종선은 좌의정이 없고 그 밖에 이양, 민, 신, 조국관 같은 사람들이 벼슬이 공경에 달하여 영화가 극하옵거든 무엇을 더 바라고 천벌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영모를 하오리이까. 이로 보아도 인과 종서가 모반을 한다 하옵은 말이 되지 아니하는 말인가 하오. 또 하고 연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한숭은 이 말을 조아리며 상감마마 과연 연의 아뢰는 말씀이 지당한 줄 아뢰오. 만일 참소를 들으시옵고 충신을 해하옵시면 스스로 우익을 자르심과 다름이 없사외다. 황보인이가 역심을 품는다고 하면 누가 고지 듣겠소이까. 하물며 김종서의 충성을 의심하옵신다 하면 백세의 웃음을 끼치실 줄로 아뢰오. 아뢰옵기 황송하오나 수양대군 나리께옵서는 어느 간사한 무리의 거짓말을 믿으시고 경동하심인가 하오니 보건성상은 밝히 살피시오. 안다. 그 말이 마디마디 사람의 폐부를 찌르는 듯 하였다. 수양대군은 참다 못하여 벌떡 일어나 칼자루에 손을 대었다. 네, 이 요망한 늙은 것들이 상감이 어리신 것을 기화로 여겨 역적놈들과 내통한 죄만 하여도 만번 죽어 아까움이 없거든. 하물며 주상 전하 앞에서 무엄한 입을 놀리고 또 나를 잡으니 네, 이 요망한 늙은 것들이 뭐가지 아까운 줄을 모르느냐. 하고 수양대군은 왕을 향하여 상감, 이 두 늙은 이 적괴 종서놈의 신복이외다. 이 능구리 같은 놈들이 또 무슨 흉계를 할는지 알 수 없으니 이 두 놈을 신에게 내어주시오. 하고는 왕이 아무 말씀도 하시기 전에 칼을 빼어들고 기면 한숭 두 늙은 내시를 얼으며 냉큼 물러나거라 하고 호령을 한다. 김연은 고개를 번쩍 들어 수양대군을 노려보며 소리를 가다듬어 나으리가 아무리 나라의 숙부시기로 군신 지분이 지엄하거든. 감히 성상 앞에서 무엄히 칼을 빼니 이것도 참아하거든 무엇은 못하겠소. 나으리가 먼저 물러나가 개하에 대죄하는 것을 보기 전에는 늙은 김연이 살아서는 상감마마 곁을 아니 떠날 줄 아시오. 하는 소리에는 마디마디 서리가 날린다. 이 요망한 천한 것이 하고 수양대군의 칼은 촛불에 번쩍하며 김연의 늙은 목을 내려치었다. 목은 방바닥에 떨어지어 굴고 피는 솟아 상감의 옷자락을 붉게 물들였다. 나으리 눈을 보니 충신의 피를 많이 흘리게 생겼소. 나으리 손에 죽는 사람이면 충신 아닐 이 없으니 어쏘 나도 죽이시오. 내 늙은 목은 마음대로 베이더라도 부디 외람된 마음 을랑 먹지 마시오. 충신의 피가 어느 때에나 소리를 치는 것이외다. 하는 한숭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수양대군의 칼은 한숭의 왼편 어깨에서 비스듬히 가슴을 내려 베었다. 경의 공주와 경수공주는 기색하여 쓰러지고 궁녀들은 방구석에 달라붙어서 발발 떨었다. 승지 최항도 무릎이 덜덜 떨리고 이가 딱딱 마주치었다. 오직 늙은 궁녀 윤연화가 두 팔을 쩍 벌리고 왕과 수양대군 사이에 썩 나서서 몸으로 왕을 가리우며 나으리 너무 무엄하지 않소? 하고 소리를 질렀다. 수양대군의 칼이 늙은 궁녀를 범하려 할 때에 왕은 황망히 수양대군의 칼든 팔에 메어 달리시며 숙부 날 살리오 하고 소리를 내어 울으시었다. 수양대군은 왕의 우는 얼굴을 굽어보았다. 비록 심히 숙성하신 왕이라 하더라도 우는 얼굴은 더욱이 어리시게 보이었다. 수양대군은 피 묻은 칼을 옷자락으로 씻어 칼집에 넣었다. 수양대군은 왕께 대하여 잠시 측은한 마음이 생기었다. 그렇지 아니하더면 두 늙은 내시를 베이던 칼로 왕을 해하였을는지 모른다. 그것은 수양대군 자신도 모르는 것이다. 그것은 어렵지 아니하외다. 역적놈의 괴수는 벌써 죽었으니
다른 놈들을 없애기는 여반장이외다. 신이 잘 처치할 것이니 상감은 주무시오. 하고 승지 최항을 시키어 명패를 내어 영의정 황보인 좌찬성 이양 이조판서 조국관이야 요로 대관을 부르라 하였다. 좌의정 김종선은 이미 죽었고 우의정 정부는 전경도 채찰사로 아직도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병조판서 민씨는 현능 비석소에 가 있었기 때문에 이 밤에는 아니 불렀다. 이렇게 수양대군이 섭정이나 된 듯이 자행자지하는 것을 보고도 인제는 말 한마디 할 사람도 없었다. 최항은 인제는 수양대군이 세력을 잡을 것이 분명한 것을 보고 안심하여 족불부지하게 정원인 사랑으로 뛰어나가 선전관 한회에게 명패를 내어주어 제재더러 즉각으로 임내하랍시는 어명을 전하였다. 상감은 목전에 기면 한승두 내시의 피 묻은 시체가 놓인 것을 보고 또 수양대군의 허리에 피 묻은 칼이 있는 것을 보니 이 자리에 잠시도 머물러 있을 마음이 없었다. 그래서 환궁하실 뜻을 말씀하시었으나 수양 대군은 적도를 다 소멸하기까지는 환궁하시는 길이 위태하다는 핑계로 왕을 붙들었다. 수양 대군이 못하오 하면 왕은 다시 두 말을 할 용기가 없었다. 수양 대군은 영양위와 공주를 불러 상감을 조용한 다른 방으로 옮겨 모시어 주무시게 하기를 부탁하였다. 영양위도 일각이라도 바삐 수양대군 앞을 떠나기만 원하였으므로 수양대군의 말대로 왕을 부액하여 별당으로 모시고 공주와 경수공주와 나인들도 뒤를 따랐다. 수양대군도 왕을 호위하여 침소까지 이르러 다시 왕께 안심하고 주무실 것을 말하고 물러나올 할 때에 군사를 시켜 밖을 지키게 할 것이니 무서우실 것 없습니다. 적도들은 신이 다 처치하겠으니 상감은 안심하시고 주무시오. 하고 한 번 더 안심하시기를 청하였다. 왕은 겨우 눈물을 거두시며 숙부 황보이는 선조중신이니 죽이지는 마오. 하시었다. 수양대군은 못마땅한 듯이 왕을 한 번 노려보고 물러나갔다. 수양대군이 물러나간 지 얼마 아니하여 군사들이 별당을 에워싸는 소리가 들리고 창부리를 언 땅에 울리는 소리가 사람의 몸에 소름이 끼치게 하였다. 그러한 소리가 날 때마다 왕은 깜짝깜짝 놀라시는 모양을 보이시었다. 아까까지는 나라의 모든 군사들은 다 왕 자기만을 위하고 지키는 듯 하더니 이제는 그들은 모두 수양대군의 편이 되어 사방으로서 왕을 해하려는 것만 같았다. 영양위 정종이 왕의 침소에서 물러나가려고 하직 인사를 할 때에 왕은 그 팔을 붙들며 어디를 가오? 여기같이 이어서 어찌 되는 양을 봅시다. 하고 붙들어 앉히고 누님들과 궁녀더러도 아무러기로 오늘 밤 잠자기는 틀렸으니 이렇게 모여 앉아서 세상이 어찌 되나 보자 하시고 물러가지 말라 하시었다. 이 말씀에 모두 소매로 낯을 가리웠다. 왕은 정종의 말을 들어 훈련도감 성승에게 밀서를 내리시려 하였으나 나인 하나만 마당에 나서도 군사가 내달아 어디로 가느냐 무엇하러 가느냐 하여 두 손을 펴보아라 하고 몸을 뒤지며 안중문 밖으로는 고양이 하나 얼씬 못하게 하니 그 계획도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성승은 성삼문이 아버지다. 왕의 침소에서는 왕 이하로 칠판이 니은 사람들이 마치 갇힌 새 모양으로 가슴을 두근거리며 맹맥히 서로 바라보고 밖에서 들리는 소리에 귀만 기울이었다. 이따금 경의 공주와 경숙 응주에 참다 못하여 터지는 울음. 소리가 방 안에 울려 사람들의 분함과 슬픔을 자아내었다. 그놈 최항 이놈도 하고 정종은 이를 갈았다. 수양대군은 감순 홍달손의 군사로 대문과 뒷문과 담밖을 에워싸 제일문을 삼고 내금이 봉석주의 군사로 첫 중문을 지키게 하여 제2문을 삼고 수양대군 궁에서 사사로 기른 소위 무사로 안중문을 지키어 제3문을 만들어 쥐 한 마리, 물 한 방울,
셀 틈 없이 철통감이 짜놓고 다른 일대 군사로는 상감을 시위한다는 명목으로 별당인 상감의 침소를 애워싸 아무도 뒷간 출입 외에는 들고 나지를 못하게 하였다. 그리고는 홍달손이 천문에 지키어 있어 대관이 부르심을 받아 들어오는 대로 천문에서 종자를 떼게 하고 봉석주가 들째 문을 지키어 들어오는 대관의 벼슬과 이름을 큰 소리로 외우리고 하고 그리하면 문 안에는 한명회가 생살부를 들고 앉았다가 봉석주가 부르는 이름이 사부에 있는 자면 일어나 맞는 체하고 손을 들어주기라는 군호를 하고 그리하면 문 뒤에 숨어 섰던 홍윤성, 양정 및 함귀 등의 역사가 철여의를 들어 단계에 박살하도록 하고 만일 이름이 생부에 오른 자면 인도하여 제3문을 들어가 수양대군이 입직 승지 최항을 데리고 앉은 대청으로 불러들여 황보인, 김, 종서 등이 과연 영모를 하였다는 다짐책에 이름을 두게 하고 만일 듣지 아니하면 문 밖으로 내치어 철여의로 끝장을 내도록 작정하여 놓았다. 밤은 점점 깊어가는데 영양위 궁 안마당과 바깥 마당과 후원은 조롱불로 마치 불난집 같고 그 불빛에 군사들의 든 창 끝이 무섭게 번쩍번쩍하였다. 이게 어디오나? 어느 놈이 먼저 내 철여의 말을 보려는고 하고 손으로 시커먼 철여의를 한번 만지는 것은 양정이다. 앞다이 사람 자네는 벌써 종서놈을 하나 잡지 아니하였다. 생각하면 분하이. 내가 아까 그놈의 집에를 갔다가 왜 그저 돌아온담. 그놈은 꼭 내 손으로 잡았어야 할 게야. 하고 홍윤성은 목전에 누구를 보는 듯이 무섭게 노려보며 이놈 하고 그놈을 하며 이를 득간다. 윤성은 종서의 손자에게 뺨을 얻어맞던 생각이 나는 것이다. 이 삶아 사람 다치리. 자네 따위가 종서 앞에 가면 고양이 본 쥐같이 기운을 못 썼을 것일세. 지금 여기서나 큰 소리를 하지. 하고 빈정대는 것은 구치관이다.